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생활 2년째 아이 없이 이혼한 30대 여자 자영업자입니다. 이혼한 건 1년 전이고 남편의 외도로 이혼했습니다. 담담하게 제 이야기를 말할 수 있게 된 건 사실 얼마 안 되었어요. 처음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았을 때 배신감으로 피토하는 심정이었습니다. 대부분 남편이 바람을 피우거나 돈을 날리거나 하면 제대로 정신 박힌 시부모라면 아마 며느리 편을 들 겁니다. 아들내외가 이혼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기 원하는 부모라면 그게 당연한 일이고 현명한 거죠. 바람 피운 아들도 감싸고 도는 부모라면 그런 가족들을 굳이 참고 견딜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이 고부 갈등 얘기하면서 힘들다고 하소연할 때 할 말이 별로 없던 사람입니다. 왜냐면 결혼 전부터 시부모님 두 분이 저를 많이 예뻐하셨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초반까지는 저에게 딱히 시짜짓한 거 없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양가 부모님 만난 자리에서 친정 부모님 보시고는 저희 집안이 돈은 많이 없어도 고상한 집안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저를 함부로 대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자식이 결혼하는 사람이 뭐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집안이 뭐 하는지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저 처음에 예비시대 갔을 때도 저에 대한 것도 물으셨지만 부모님이 무슨 일 하셨는지, 집은 어디인지, 가족 관계는 어찌 되고 형제들은 뭘 하는지 다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빠가 당부한 게 있어서 시부모님께는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집을 해줄 형편이 아니라서 너무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래도 네가 미리 해놓은 게 있다는 말 듣고 마음이 놓이더구나. 네가 참 똑똑한 아이인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놓이지 뭐니. 근데 너는 그 어린 나이에 어쩜 그리 야무지게 집을 분양받아 놓을 생각을 한 거니? 혹시 부모님이 도와주신 거야? 잔금 치를 때 조금 도와주시긴 했는데 제가 대출받아서 마련했어요. 그땐 아빠가 퇴직하셨던 때라 노후 생각하셔야 해서 제가 손을 내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지금은 전세 2번 돌리면서 대출금도 다 갚았어요. 어머, 그래? 아휴, 아버지가 퇴직하셔도 지금 살만은 하신 거니? 너희 집은 아들도 없는데 부모님이 걱정이겠구나. 혹시 네 친정아빠 무슨 일 하셨는지 물어봐도 될까? 아, 저희 아빠 그냥 공무원으로 평범하게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셨어요. 지금은 뭐 그냥 집에서 소일거리만 하는 할아버지죠. 언니가 시집을 일찍 가는 바람에 지금 조카들 둘을 부모님이 케어해 주시느라 정신이 없으시거든요. 그렇구나. 공무원이셨구나. 하긴 공무원이 큰 돈은 못 벌어도 가늘고 길게 하니 그보다 좋은 게 없지. 연금도 나오니까 두 분이서 먹고 살기는 충분하겠구나. 그렇지? 시가 식구들에게 아빠가 공무원으로 은퇴하셨다고 말씀드렸지만 엄밀히 말해 사실은 아닙니다. 아빠가 은퇴하신 건 맞아요. 그런데 아빠는 법대 졸업하시고 사법고시 패스 후 검사로 재직하시다가 퇴직 후 중간에 변호사로 개업하신 케이스입니다. 검사로 재직하시던 시절에 조직의 염증을 많이 느끼셨대요. 법원 근처에서 작게 변호사 사무실 하시다가 이제는 쉬고 싶다고 은퇴하셨어요. 그런데 아빠는 검사 출신 변호사라는 걸 남들에게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저 결혼한다고 할 때도 미리 당부하신 게 있었습니다. 승연아, 굳이 네 신랑감이랑 예비 시부모한테 아빠가 예전에 뭐 해서 먹고 살았는지 자세히 얘기하지 말아라. 네가 먼저 절대 얘기하지는 말고 혹시 물어보시면 그냥 공무원으로 퇴직했다고 해. 왜요, 아빠? 뭐 저는 뭐라고 말해도 상관은 없는데 굳이 그래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검사 출신 변호사인 거 알려지면 생각보다 귀찮은 일이 많아질 수가 있어. 주변 지인의 사돈의 팔촌까지 무슨 어려운 일만 있어도 아빠에게 청탁이 들어와서 그런다. 선후배 통해서 말 좀 잘해달라. 공짜로 소송문서 검토 좀 해달라. 이런 거 워낙 많아야지. 그러니까 아예 네 시댁에는 처음부터 안 알리는 게 너도 속 편할 거다. 아,
아빠 말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가네요. 알았어요, 아빠. 그렇게 할게요. 아빠 말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실제로 아빠는 퇴직하고 나서 조용히 지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집안 형편에 대해 저는 공손하게 말씀드렸는데 실은 부모님 두 분 다 많이 여유가 있는 편이세요. 어쨌든 아빠 당부대로 저는 시부모님께는 친정 부모님에 대해 저 정도로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 사업자고 벌이는 매우 좋은 편이에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창업했고 운이 좋았는지 지금까지 타격 없이 매출이 늘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편과는 1년 정도 연애 후에 결혼했는데 남편은 유학생 출신 대기업 직장인이고 승진 잘해서 연봉 많은 편이지만 저보단 훨씬 적습니다. 제가 3, 4배 정도 더 버는 듯해요. 남편은 유학자금 때문인지 장가 오기 전까지 모아놓은 돈은 없었고 심지어 마이너스 통장 5천 정도 있었어요. 시댁에서 집 해줄 만한 여유가 없다고 하시는 바람에 제가 결혼 전 마련해 놓은 아파트에서 시작했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모아놓은 여유자금이 2억 정도 있었고 차도 제 명의로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결혼해서는 남편과 같이 탔고요. 남편이 마이너스 통장 빚 있는 게 찜찜해서 저 친정 부모님 모르게 갚아주고 시작했습니다. 이거 아시고 시어머니가 고마워하셨는지 모릅니다. 너 같은 며느리 세상에 없을 거다. 내가 고마워서 뭐라고 말을 더 못하겠구나. 우리 아들 못 도와줘서 마음이 너무 불편했는데 네가 제일 골치 아픈 거를 해결해줘서 너무 고마워. 우리 집에 시집 와서 후회한다는 말 안 나오게 내가 너 정말 딸처럼 생각하고 아껴줄게. 정말 고맙다. 남편이 살면서 저한테 잘하는 걸로 갚으면 되죠 뭐. 어머니가 그렇게 걱정하고 계신 줄은 몰랐어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건데 너무 연연하고 살 필요 없잖아요. 제가 마음 편하려고 갚아준 거니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아들 장가 가는데 빚진 거 알면서 도와주는 것도 없다는 게 솔직히 의아하긴 했습니다. 이상한 건 남편은 결혼 전까지 시부모님 댁에서 살았는데 시부모님은 얼핏 보기에는 그냥 전형적인 중산층 같아 보였고 두 분 모두 괜찮아 보이셨어요. 그런데 속빈 강정이라는 말 아시죠? 우리 시댁이 딱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본인 옷차림이나 외모에 신경을 꽤나 많이 쓰시는 분이세요. 반면 저희 부모님은 재산에 비하면 쓰는 돈은 검소하십니다. 옷, 가방, 명품 등등 이런 거에 가치를 두는 분들이 아니세요. 감당할 수 있는 소비라면 뭐 돈을 그런 데 써도 뭐라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까 시댁은 그런 데다가 돈을 쓸 만한 형편이 전혀 아니더라고요. 제가 인사드리러 갔던 집은 48평이었지만 월세였고 같이 사는 27살 시누이는 직장을 다니다 말다 정착을 못해 아직도 캥거루처럼 부모님에게 의지해서 생활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인쇄소를 하신다고 하는데 시설 투자하겠다고 무리하게 대출까지 해서 비싼 기계를 들이셨다가 그 빚 갚으느라 허리가 휜다고 하셨고요. 남편이 그나마 대기업 다니며 벌이가 좋으니 온 식구가 아들이 주는 생활비에 엄청 의지를 하고 살더군요. 결혼 전 그 사실을 말 안 해줘서 전혀 몰랐습니다. 만약에 알았다면 제가 선뜻 집을 해갈 일도 혼수 해오지 말고 내가 채우지도 않았을 겁니다. 수입이 많던 제가 돈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 사실을 알게 돼서 신혼 초반에 엄청 싸웠던 기억이 나네요. 당신 월급이 5, 600 되는 것도 아니면서 가족들한테 월급 절반을 생활비를 준다는 건 경우가 아닌 것 같아. 결혼 전에 그런 건 이해해. 근데 자그마치 200만 원이 넘게 드린다고? 과연 이거 이해할 여자들이 있을까? 솔직히 말하면 당신이 나 돈 버는 거에 의존하는 걸로 느껴져서 기분 별로야. 내가 천년만년 드리는 것도 아닌데 당분간만 이해해줘라. 우리 부모님도 지금 월세살이 하는 거 속상해 하셔. 집 전세로 옮길 때까지만 내가 도와드리는 걸로 하자. 뭐 좋아 그럼. 대신 그때까지는 우리 각자 월급 관리하는 거 불만 없지? 내가 버는 돈으로 우리 부모님 드리는 건 당신도 상관하지 마. 그래 알았어. 근데 말이야.
양가 부모님 드리는 돈은 비슷하게 맞추는 게 좋지 않겠어? 그래야 형평에 맞지. 혹시 우리 부모님이 나중에 서운하실 수도 있는 거고. 당신은 부모님 얼마 드릴 생각인데? 글쎄, 나도 결혼 전에는 매달 드리지는 않았어. 나는 버는 돈이 당신보다는 많으니 더 드릴 생각인데? 뭐? 그럼 곤란하지. 금액을 맞추자니까. 당신이 300을 드리면 나도 300을 드리는 게 맞아. 그럼 당신이 나 모자라는 금액은 보태줘. 그럼 우리 부모님도 능력 있는 며느리 덕에 호강하신다고 좋아하실 거야. 당신도 이렇게 하면 시어른들 예쁨 받고 좋잖아. 그러니까 남편 말은 내가 우리 부모님 300만 원을 드린다면 자기도 300을 드리고 싶으나 월급에 한계가 있어서 200만 원밖에 못 드리니 저더러 나머지 100만 원을 보태드리는 돈을 맞추자는 거였습니다. 그래야 형평에 맞다는데 저는 남편의 논리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나랑 상의하고 드리는 용돈도 아니잖아. 근데 굳이 형평을 맞출 이유가 있어? 미안하지만 각자 부모님은 각자 알아서 하자. 내가 당신보다 버는 돈이 많다고 해서 쓰는 돈도 쉬울 거라 착각하나 본데 나는 10만 원 쓰는 것도 허튼 돈 쓰는 거 아까워하는 사람이고 쉽게 돈 벌지 않아. 나는 당신 말대로 할 생각 없어. 그러니까 이걸로 다시는 말 꺼내지 마. 제 말에 남편이 순순히 물러났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원래 신혼 초에 많이들 싸운다고 하시는데 특히 우리는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특히 많이 싸웠던 것 같습니다. 싸울 일이 그것뿐이었겠습니까? 아무리 대기업 다니고 공부한 사람이면 뭐 하나요? 같이 살면서 그 사람 생활 습관은 전혀 다른 문제더군요. 사소한 것으로 하도 자주 싸워서 대체 뭐 때문에 싸웠는지 지금 생각도 안 나네요. 아무튼 하루가 멀다 하고 부부 사이가 냉랭한데 시댁에 갈 때도 종종 있었어요. 아마 결혼하신 분들은 그런 상황 아실 겁니다. 남편하고 으르렁거리며 싸웠어도 시댁 행사는 부부가 같이 참여해야 하죠. 근데 웃긴 건 부부 사이의 냉랭함은 내가 말을 안 해도 다 티가 나나 봅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귀신같이 알아채시는 분이었습니다. 보통 고부 갈등이 있는 집이라면 아마 시어머니는 당연히 아들 편 들면서 며느리를 고깝게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는 꼭 며느리인 저의 편을 들어주시면서 아들을 종종 혼내셨습니다. 하필 결혼한 첫 해 심하게 싸워 화해도 못하고 시댁에 갔었는데요. 남편이 저에게 퉁명스럽게 구는 거 보신 어머니가 남편 등짝을 후려치시더라고요. 야 이놈아! 너는 네 집사람이 시댁에 와서 어려운 거 살필 줄도 모르고 네 기분만 생각하니? 뭐 때문에 둘이 찬바람이 쌩쌩 부는지는 몰라도 부모들 알아차리게 이러는 거 아니다. 여자한테 이겨서 뭐 하려고 그래? 엄마, 모르면 좀 가만히 있으세요. 싸울만 하니까 싸운 거라고요. 엄마는 아들이 며느리에게 돈 때문에 쩔쩔매는 게 좋아요? 어머, 얘 많이 버는 사람이 큰 소리 치는 건 당연한 거야. 떨어지는 콩고물 받아먹으려면 네 마누라한테 살살거리고 살아. 저는 어머니가 남편을 나무라니 오히려 더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는 셈 치고 마음을 푼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어머니는 저에게 살갑게 구셨어요. 물론 제가 명절만큼은 두 손 두둑하게 많이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거 봐라도 며느리 편 든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어머니가 내 편을 들어주시는 게 감사해서 더 잘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고요. 그래서 신혼 때는 남편보다 오히려 어머니와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공연히 남편과 용돈 문제로 싸운 것도 죄송해지더라고요. 암튼 제가 시댁을 자주 간 건 아니었으나 어머니가 저 힘들게 한 거 없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하는 마음이었어요. 결혼하면 남들은 신혼이 달콤하다고 하는데 저는 남편과 그러지 못했습니다. 비단 돈 문제뿐이었겠어요? 사실을 말하자면 저와 남편에게는 다른 문제도 꽤나 있었습니다. 일단 남편은 회사 일과 다른 사람이 저보다 더 중요한 사람인 듯 했습니다. 저도 사업하고 만나는 사람 많아요. 저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사람 절대 아닙니다. 회사 일로 야근하거나 회식만 한다면 차라리 이해할 것 같습니다. 남편은 공적으로 늦게 집에 귀가하는 일 이외에도 개인적인 모임이나 약속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어요.
문제는 남편이 나가는 모임이 부부 동반해서 같이 친목 도모하는 건전한 모임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남편은 꼴에 동창회도 나가고 바이크 동호회도 나가는데 저는 바이크 동호회에서 남편이 만나는 이성 동료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너무 대담하게 자주 연락을 해대는 통에 제가 여러 번 불만을 얘기했음에도 남편은 주말에 저랑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취미생활 하느라 바빴습니다. 너무한다 싶어서 참다 말을 한 적도 있어요. 당신 주말에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어째 결혼 전보다 더 나를 홀대하는 것 같다? 그 사람들 만나서 어울릴 시간이 있으면서 나랑 외식 한 번 할 시간은 없니? 다 내 미래를 위해 인맥 쌓아두는 거야. 너 바이크는 아무나 타는 줄 아냐? 다들 사업하는 사람들이고 나보다 돈도 몇 배는 버는 사람들이야. 나처럼 월급쟁이가 그런 취미 가지는 사람 거의 없어. 그럼 건전하게 타고만 오던가. 대체 뒤풀이며 술잔치는 왜 하는 건데? 거기 여자들은 다 미스야? 결혼 안 한 사람들이냐고. 정 내가 못 믿어오면 너도 같이 바이크 사서 배우던가. 제가 못할 거라는 거 알고 저렇게 말하니 얼마나 얄미웠는지 모릅니다. 돈 문제로 저에게 기대려 하는 것도 그렇고 남편의 너무 화려한 취미 생활도 그렇고 솔직히 4명이 집에서 하숙하듯이 사는 거 꼴 보기 싫었습니다. 나한테 얹혀서 편하게 살려고 결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으니까요. 오히려 결혼 후 부부 사이는 더 멀어졌고 저는 같은 공간을 남편과 쓰는 것조차 싫어서 결국 각방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해서 1년이 지났을 무렵쯤 다행히 시댁이 전셋집을 얻어 계약을 하게 된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충분히 감당할 여력이 있어서 이사를 가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뭘 해드릴까 하다가 이사 비용 지원해드렸고요. 그런데 이사 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자꾸 남편이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빚이 많이 힘들다면서 용돈을 더 달라고 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전세 보증금을 거의 60% 넘게 대출을 받으셨더라고요. 이사하면서 살림살이 욕심은 또 어찌나 부리셨는지 누가 보면 신혼집 살림 드리는 걸로 착각할 만큼 카드를 많이 쓰셨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저에게 몇 달만 카드값 막을 돈 1,000만 원을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솔직히 짜증나서 거절했습니다. 당신한테 돈 1,000만 원 큰 돈도 아니면서 왜 안 빌려주는 건데? 당신이 돈 얘기하는 거 싫어해서 평소에 달라고 한 적 없잖아. 정말 어려우니까 도와달라는 건데 그것도 거절해? 그럼 우리는 뭐하러 같이 사냐? 가족끼리 어려운 거 돕지도 않을 거면 왜 결혼해서 사냐고. 1,000만 원 빌려주면 갚을 거야? 갚는다고 약속하면 빌려줄게. 남편은 제 말에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내 월급으로 어머니 생활비 보조하는 것도 힘든데 그걸 갚으라고 해? 야, 됐어. 내가 너 아니면 돈 빌릴 데 없는 줄 알아? 그냥 관둬.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그래도 와이프라서 먼저 말한 건데 네가 이럴 줄 알았으면 말도 안 꺼냈을 거야. 부탁하는 사람 태도가 왜 그래? 이건 뭐 그냥 내놓으라고 강짜 놓는 거네. 너는 힘들어서 도와달라는 사람한테 돈 가지고 유세 부려야겠냐? 나도 다시는 너한테 돈 얘기 안 해. 남편이 확 토라지길래 저도 더 이상 말은 안 꺼냈는데요. 남편은 단단히 화가 났는지 며칠 동안 자기 본가에서 자겠다고 나가더니만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났나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아마 부부싸움 한 것 때문에 전화하셨나 보다 짐작했는데요. 제 예상과 달리 어머니가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예, 아가. 너 형준이랑 이번에 심하게 싸운 거니? 내가 잘 타이르긴 했는데 집으로는 안 들어간다니 어쩌겠어. 일단 내가 잘 타일러 볼 테니 너무 걱정은 말어라. 죄송해요, 어머니. 부부끼리 싸운 게 어머니 귀까지 들어가게 해서요. 우리 아들이 원체 속이 좁아 그런 걸 어쩌겠니. 나는 아들이니 참는다만 너는 그럴 수 있지. 그런데 말이다, 아가. 실은 내가 너한테 전화한 게 다른 이유가 있어. 내가 진짜 이런 부탁 안 하려고 했다마는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말이다.
이 나이에 똥줄 타는 기분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건지 너 아마 모를 거야.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 건데요? 어머니, 혹시 남편이 말한 것처럼 카드값 때문에 힘드신 건가요? 저는 어머니가 도와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도와드려야겠다 마음은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액수를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아유, 지금 카드값이 문제가 아니야. 네 아버지 인쇄소 잠깐 반짝하는 것 같아서 전세로 옮긴 건데 그래도 2억 넘게 대출받아서 이사한 건 영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이자만 내는데도 만만치가 않지 뭐니. 게다가 매달 생활하는데 카드비도 그렇고. 아무리 아들이 생활비를 준다고 해도 새 식구들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네 아버지가 출퇴근을 한다면 인쇄소에서 대체 뭘 하는지 돈을 벌어 자기 빚 갚는데 다 끝나는가 봐. 내가 몇 년 동안 힘들다가 이제 좀 살만한가 싶었거든. 근데 또 빚으로 빚 갚는 게 또 시작이지 뭐냐. 그러면서 한숨을 푹 쉬시더라고요. 어머니, 그럼 정확하게 필요한 돈이 얼마인데요? 저는 어머니에게 정확하게 얼마 정도를 빌려줘야 감당이 가능하시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사정이 통했다고 생각했는지 일단 이자 나가는 거 반절만 줄어도 살만할 것 같지 뭐니. 한 1억 정도만 있으면 좀 숨통이 트일 것 같아. 혹시 너 가능하겠니? 물론 그 돈은 그냥 달라는 거 아니다. 내가 나중에 이사 가면 보증금 돌려받을 때 한꺼번에 갚으마. 보증금은 어디로 가는 돈 아니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어머니가 오죽 힘드시면 며느리에게 돈 얘기를 하나 싶었고 전세자금 대출 갚아주는 거니 나중에 보증금으로 받으면 된다고 생각한 저는 어머니가 어렵게 부탁하신 거 생각해 빌려드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원래 결정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빨리 실행하는 편이라 돈도 다음날 바로 붙여드렸어요. 어머니 돈을 빌려드린 그날 남편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어머니에게 들어서 알면서도 저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하더군요. 서운했지만 워낙 서로 냉전이 길었던 터라 개의치 않고 넘어가긴 했습니다. 그래도 서운한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큰맘 먹고 자기 집을 도와줬는데도 전혀 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주말이면 여전히 본인이 우선이었어요. 그런데 시댁에 돈 해드린 지 몇 달 후 남편에게서 이상한 기운을 감지한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카톡을 잘못 보냈는지 보내자마자 삭제했던 일이 있었는데 문제는 제가 이미 내용을 보고 말았고 그 내용이 심상치 않았다는 겁니다. 궁전 모텔 303호 토요일 2시 나 먼저 가 있을게. 이건 저에게 보낸 메시지는 죽어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문자를 보내놓고 잘못 보냈다는 걸 알았는지 다급히 삭제하더군요. 저는 그 문자 한 줄로 가슴이 쿵쾅거렸고 남편의 사생활에 대해 오만 가지 상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남편이 바람 피운 거 알면 증거 모은답시고 모르는 척 연기도 하신다는데 막상 나의 일이 되니까요. 저는 모른 척하는 게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일단 남편 SNS부터 뒤졌습니다. 그전에는 몰랐는데 일단 의심의 눈길로 그동안은 안 보였던 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바이크 모임에서 만난다는 사람 중 분명 의심이 가는 여자가 있었거든요. 생각해보니 저 있을 때도 대놓고 통화를 하기도 하고 유독 그 여자 말을 많이 했다는 게 떠오르더군요. 남편은 저에게 그 여자 얘기를 자기도 모르게 계속했던 겁니다. 왜냐? 자기 마음에 있는 여자라서 그랬던 거죠. 남편 SNS에 하트를 누르거나 팔로우한 사람들을 다 뒤져보니까 생각보다 쉽게 용의자를 추릴 수 있었습니다. 한 명 한 명 추려진 용의자의 계정을 눌러 무슨 사진이 있나 확인하면서 제발 내가 증거를 발견하지 않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여자들 중에서 저보다 나이가 몇 살 더 있어 보이는 어딘가 남편과 친근해 보이는 여자를 본 순간 직감적으로 이 여자가 남편과 바람을 피우고 있구나 하고 알아채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듯 저는 알면서 모른 척은 못해요. 그날 남편에게 제가 찾은 사진들을 들이밀며 저에게 보냈다 지운 문자에 대해 남편을 추궁했습니다. 당신 오늘 나한테 이상한 문자 하나 보냈다가 바로 지운 거 혹시 내가 못 봤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지? 나랑 그런 모텔에서 만날 약속을 한 적이 없으니 그건 당신이 다른 사람한테 보낸 게 확실한 건데 대체 누구야? 당신 혹시 동호회 모임에서 친하게 지내는 여자랑 같이 바람이 난 거야? 남편은 저에게 문자 잘못 보내놓고 하루 종일 조마조마한 심정이었던 것 같더군요. 저에게 일단은 잡아떼기를 시전했습니다. 그,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문자를 지웠다가 보냈다니. 당신이 뭘 잘못 봤겠지. 뭘 생각하는지 몰라도 절대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아무리 당신이랑 사이가 안 좋았어도 그런 짓은 안 한다. 글쎄, 내 눈으로 본 게 꿈이 아닌 이상 당신이 보낸 게 맞아. 아직도 당신이 삭제한 흔적이 있으니까 잡아뗄 생각하지 마. 혹시 이 여자니? 당신 바른 대로 말해. 내가 설마 이런 것도 못 찾아내는 바보라고 생각하니? 당신이 아니라고 해도 당신 눈은 이미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어. 대체 왜 그랬어? 설마 당신 결혼 전부터 이러고 다닌 거니? 결혼은 내 조건 보고 하고 즐기는 건 다른 여자랑 즐긴 거야? 제 추궁에 남편 놈은 결국 도망갈 곳이 없다 여겼는지 순순히 인정하더군요. 그런데 저에게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너무 뻔뻔한 태도로 나오는 겁니다. 조금 더 있었으면 내가 못 참고 얘기했을 텐데 결국 이렇게 되네. 암튼 미안하게 됐다. 솔직히 나도 할 말 많아. 내가 너랑 결혼하기 전부터 알던 여자고 사실 너랑 사귀면서도 고민했었어. 그래도 당신이 돈도 잘 벌고 나랑 우리 집에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지가 너무 돈 가지고 부부 사이에 성가르니까 자꾸 결혼을 잘못했나 싶더라. 어쨌든 뭐 이렇게 된 건 내 잘못이니 사과할게. 대신 너 어쩔 거냐? 나랑 이혼할 셈이야? 네가 원하면 순순히 도장 찍어줄게. 이혼을 바라는 사람처럼 얘기하네? 미리 말하는데 나는 절대 당신 편하게 이혼할 생각은 없어. 어쩜 여자 만난 걸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야? 당신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니? 당장 나가. 나 한순간도 당신같이 더러운 놈이랑 같은 공간에 있기 싫어. 저는 주변에 손에 잡히는 물건을 마구 남편에게 집어던졌습니다. 남편 놈은 피하는 듯 하더니 자기 짐을 대충 싸더니만 집을 나가버렸고요. 그날 결혼을 후회하며 밤새 한숨 못 자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결혼한 지 고작 2년 안 된 시점. 저는 결혼하면서 집도 해왔고 남편 마이너스 통장 빚도 갚아준 등신이었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가 힘들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려 자그마치 1억이나 되는 돈을 턱하니 내준 상바보였습니다. 남편이 집 나가고 나서 저는 고민할 것도 없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혼할 때 하더라도 일단 결혼 시점부터 이제껏 제가 남편 집안에 들인 돈은 돌려받을 생각이었습니다. 이혼 소송하면서 돈 때문에 지저분하게 더 시간 끌고 싶지도 않았고요. 저는 친정 부모님께 차마 바로 털어놓지 못하고 며칠 후 저는 미룰 것도 없이 시어머니에게 할 말이 있다고 만나자고 연락했습니다. 그런데요, 늘 제 편을 들어주던 어머니는 어쩐지 전화 받는 목소리가 쌀쌀맞았습니다. 하긴 아들이 집에 쫓겨나와 있으니 사정을 모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실을 전부 털어놓으면 분명 제가 이혼하는 걸 이해하시거나 아니면 이혼을 말리면서 아들을 혼내주실 거라 예상했고요. 그런데 그날 만난 어머니는 제가 그동안 알던 저의 편을 들어주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 때문인지 제가 돈 빌려드릴 때랑은 180도 다른 태도로 저를 차가운 얼굴로 대하시더군요. 어머니, 혹시 그 얘기 다 알고 계신 건가요? 왜 제가 집에서 나가라고 한 건지 혹시 모르시나 해서요. 그런데 어머니는 제 물음에 왜 모르겠냐고 반문하시더군요.
내가 왜 모르겠니? 아들이 짐을 싸들고 왔는데 모르겠어? 너 이혼할 거라며. 우리 아들이 잘못한 건 나도 이해한다. 근데 우리도 며칠 같이 있으면서 의논을 해봤어. 우리 아들은 너랑 사는 동안 출근 무시받는 느낌 때문에 자존심이 상했다고 하는구나. 아마 그래서 예전부터 만나던 그 여자한테 마음이 간 모양이야. 어머니, 지금 그 말뜻은 어머니는 아들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어머니, 그 사람 가정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결혼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다뇨. 무시당한 건 저예요. 툭하면 돈 요구하면서 저 못된 사람 만든 건 그 사람이고요. 어머니는 제 마음 이해해 주실 줄 알았는데 결국은 아들 편 드시는군요. 예, 너도 참 답답하다. 그럼 내가 아들 잘 살라고 네 편을 들어주는 거지. 정말 네가 예뻐서 그랬겠니? 나는 네가 어린 나이에 사업해서 돈도 잘 벌고 집원도 괜찮다길래 우리 아들 편하게 살게 해줄 줄 알았어. 근데 생각보다 돈 틀어지고 안 내놓는 거 보고 아주 실망했다. 근데 내 아들이 얼마 전에 돈 좀 빌려달라는 것도 거절했다지? 예, 우리 아들은 이미 너한테 마음 떴어. 이건 내가 아들놈을 설득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다. 그냥 우리 아들이랑 깨끗하게 이혼하렴. 들어보니 아들이 만나는 여자는 너보다도 더 능력이 좋다더라. 그런 애가 시골로 들어오면 더 잘하지 않겠니? 너처럼 계산적인 며느리보다야 낫겠지. 저는 오히려 이혼을 종용하는 어머니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좋아요. 못할 것도 없죠. 부부 사이 일이니까 어머니는 빠지세요. 대신 그 전에 제가 빌려드린 돈부터 정리해 주시죠. 제가 결혼할 때 갚아줬던 남편 마이너스 통장 대출금도 돌려받아야겠네요. 어머니도 넉 달 전 빌려드린 제 돈 1억은 돌려주세요. 그런데 돈을 돌려달란 말에 어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만 무슨 말을 하냐고 되묻더라고요. 어머 얘, 내가 그 돈을 왜 갚아야 하는 거냐? 이미 준 돈을 무슨 수로 가져가려고 해? 어디 재주 있으면 한번 가져가 봐라. 네? 뭐라고요? 제가 분명히 1억이나 계좌로 입금한 거 모르세요? 보증금 빼면 한 번에 주신다고 해서 매달 이자도 안 받았잖아요. 그렇게 큰 돈을 갑자기 어디서 마련하겠니? 예, 너도 참 사업한다는 년이 어리석구나. 차용증도 안 쓰고 돈을 빌려주는 바보가 어디 있니? 네가 달라고 해도 내가 안 주면 그만이야. 소송이든 뭐든 마음대로 해봐라. 네가 분명히 나 도와주겠다고 준 거라고 주장하면 끝인 거야. 내가 나한테 계좌이체 한 거 말고는 돈 빌려준 근거가 없잖니. 차용증도 안 썼는데 내가 굳이 돈 돌려줄 이유는 없지. 저는 어머니 반응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제 보니 설마 어머니 계획적으로 저한테 삥 뜯은 거네요? 삥이라니! 어쨌든 그 돈은 지금 못 줘. 이미 은행에 갚아버렸고 집을 빼지 않는 한 절대로 못 준다. 그래요? 이렇게 나온다면 저도 법대로 하는 수밖에요. 과연 누가 바보인지 한번 지켜보시죠. 저는 말이 안 통할 것 같아 일단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친정에 가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털어놓고 이혼과 고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빠는 강남에 있는 로펌 중 꽤나 큰 규모 회사에 아는 변호사분들이 많습니다. 저에게 바로 명함을 건네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법 조치에 대해 전부 알려주셨습니다. 일단 다행인 건 차용증이 없어도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는 게 가능하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아빠 도움을 받아 하루 종일 내용 증명을 작성해 시댁으로 보냈습니다. 내용은 당연히 제가 빌려준 금액을 원금과 이자를 계산한 채권을 돌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3번의 내용 증명을 2달에 걸쳐 보내는 동안에도 시어머니와 남편은 단돈 10만 원도 갚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놈이라는 인간은 그동안 자기 엄마 뒤에 숨어 저와는 만나거나 대화를 하지도 않으려 했습니다. 결국은 제가 들고 있는 증거물과 녹음 파일로는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나머지 증거로는 채권 확보를 위해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을 같이 진행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지만 저에게 거짓말을 한 셈이니 고소도 했습니다. 아마 동시다발적으로 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을 것이고
법원에서 온 소장도 받았을 겁니다. 그제야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말이 뭔지 알아나 보더군요. 사람 심리 압박하는 데는 법원 서류가 최고라는 아빠 말이 맞았습니다. 심지어 제가 적은 위자료 금액과 반환 청구한 원금 1억에 대한 이자를 보더니 장난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는지 그 모자가 제가 일하는 사무실까지 막무가내로 찾아왔습니다. 아무래도 큰 소리가 날 듯해 직원에게 안 보이는 곳에서 녹음과 촬영을 해달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찾아온 시모와 남편놈의 얼굴이 어쩐지 예전에 기세등등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와서 큰 소리를 낼 줄 알았건만 예상과 달리 전혀 다른 말을 하더군요. 여보, 저기 말이야. 당신이 보낸 소장 잘 받았어. 근데 당신 알다시피 우리 집 사정이 그만한 돈을 마련할 여력은 없어. 알면서 나 골탕 먹이려고 이러는 거지. 그래도 한때 가족인데 법적으로 이러는 거 너무한 거야. 뭐래?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당신의 부모 계좌를 안 본 이상 모르는 거지. 법으로 안 하고 말로 해봤지만 안 통하는 걸 어쩌겠어? 차용증 없어도 한 푼도 안 빼고 다 돌려받을 거니까 개소리 하려면 네 어머니 모시고 가.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일어나는 저를 붙잡고는 이러셨습니다. 아, 예. 일단 앉아서 내 말 좀 들어봐. 어째 일이 더 꼬여만 가는 것 같구나. 실은 니도 말이다. 우리도 그냥 줘버리고 새 출발시키려고 했어. 근데 어쩌니? 그 돈 사실 전세자금 대출 원금 갚은 게 아니라 아들놈이 만나는 그 사업한다는 여자 줬다. 무슨 가게를 차려서 나중에 수익 배분해준다길래 그 돈 준 거야. 근데 반년도 안 된 지금 달라고 했더니만 그년이 돈이 없다고 못 준다지 않겠어. 아, 참, 그렇게 큰 돈을 받아갔는데 말이다. 그래서요? 어머니 힘들 때 도와준 그 돈을 남편 상간이한테 주다니. 정말 남편 놈이나 어머니나 이상한 집구석은 많네요. 아, 어쨌든 그년도 내가 돈 달라는 말 했더니 얼마 후에 가게 권리금 챙기고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고 어디로 사라진 거 있지. 나야말로 속이 타 죽을 지경이야. 네 피 같은 돈 받아서 그냥 전세대출 갚을걸. 어쩌다 일이 됐는지 모르겠구나. 이제는 저도 알 바 아니고요. 어머니랑 아들이랑 알아서 변제해주세요. 자신 없으면 변호사 쓰시던가요. 우리 가족들에게 저 이혼하겠다는 거 다 알렸어요. 아빠가 검사 출신의 변호사인데 당연히 도와주겠다고 하셔서 저는 소송에서 이길 자신은 있네요. 그런데 어머니는 친정아빠에 대한 정보를 듣더니만 놀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뭐야? 검사 출신 변호사? 예. 지금 그게 누구라는 거야? 네 아버지? 친정아빠 말이니? 네, 우리 아빠요. 아빠가 청탁이며 부탁 들어오는 거 싫어서 공무원이라고 하라고 하신 건데요. 우리 아빠 직업 알았다고 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놀란 건 어머니뿐이 아니었습니다. 전 남편도 놀라더니만 당신 지금 장인어른 얘기한 거야? 장인어른이 변호사 출신이라니. 금시초문이다. 공무원으로 은퇴하신 거라며. 검사 출신이니 공무원도 맞지. 암튼 그게 뭐 어떻다는 거지? 그래, 뭐 당신도 말 안 한 사정이 있겠지. 남편놈과 시모는 서로 마주보더니만 당혹스런 표정을 짓더군요. 그러더니만 이번에는 저에게 사과를 시전했습니다. 여보, 일단 우리 이혼하는 거 다시 생각해보자. 내가 잠시 눈이 멀고 정신이 나갔었던 것 같거든? 어쨌든 우리는 당신이 준 돈 1억 다시 돌려주려고 했어. 헤어질 때 헤어져도 그 정도로는 쓰레기는 아니야, 우리. 근데 엄마가 나 만나는 여자 몇 번 만나서 홀랑 넘어가서 돈을 줘버린 걸 어쩌겠냐. 여보, 장인어른 변호사 출신이면 아는 사람 많으시겠네. 혹시 그 돈 돌려받을 수 있게 좀 도와줄 수 있어? 내가 잘못했어. 사과할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어? 당신 정말 너무 뻔뻔하다. 그건 나한테 할 부탁은 아니지. 꼴 좋네. 두 사람 나보다 훨씬 능력 좋은 여자랑 다시 새 출발할 생각에 신나하더니만 어째 뜻대로 안 됐네? 어머니는 우리 두 사람 대화를 듣고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도 저에게 사정사정했습니다. 나도 너한테 몹쓸 말 한 건 진심으로 사과하마. 내가 생각이 짧았어.
아들 말에 현혹된 내 잘못이다. 어쨌든 얘, 나도 네 돈 돌려주고 싶어. 그러려면 우리 아들 등쳐먹은 그년 잡아야 하는데 방법이 없어. 나도 차용증도 없이 그 돈을 현금으로 주는 바람에 내가 미쳤지. 아니 무슨 찰나 저걸 하겠다고 그 큰 돈을. 어쨌든 네 친정아빠가 변호사 출신이니 우리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면 안 되겠니? 저는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두 사람에게 마지막 일침을 날렸습니다. 우리 아빠는 딸인 저를 도와주시려고 하시거든요. 딸 배신한 사위랑 그 집안이 뭐가 좋다고 재능 낭비를 하시겠어요? 아마 단단히 각오하셔야 할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전셋집 빨리 내놓으셔야 제가 청구하는 돈 주실 수 있을걸요? 그리고 당신! 나한테 위자료만 주면 끝이라고 착각 마. 결혼할 때 갚아준 당신 대출도 청구할 거니까 단단히 각오해. 어머, 얘 그러지 마. 내가 이렇게 사과하잖니. 응? 우리더러 도로 월세살이 하라는 거니? 네가 하라는 거 다 할 테니까 제발 그러지 말아라. 그래 여보. 우리 이혼하는 거 다시 천천히 고민하자. 소송 취하해줘. 내가 무조건 다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고 다 내 탓이야. 두 사람은 저에게 싹싹 빌었지만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았고 돈 잘 준비하라는 말을 끝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그 후 저는 아빠 조언대로 소송을 진행했고 채권 확보를 위해 남편 놈과 어머니 전세 보증금에 보증금 압류부터 했습니다. 나중에 집이 나가도 그 사람들이 돌려받지 못하게 말입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은 유책 배우자 편이 아니므로 당연히 저에게 유리하게 소송이 진행되었고 1년이 조금 넘게 지난 지금은 모든 소송이 정리된 상태입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돌려줄 돈 말고도 대출하며 남에게 빌려준 돈이 많았나 보더군요. 어쩔 수 없이 전세를 처분했고 저는 압류한 금액을 전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 놈에게 갚아줬던 마이너스 통장 대출금은 물론 어머니에게 빌려준 1억과 이자까지 말입니다. 상간녀에게 많은 위자료를 받아내지 못한 건 억울하지만 어쨌든 어머니가 준 내 돈 들고 튄 거 주소지 조회해서 잡아낸 것만 해도 다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어머니만 억울하게 된 거죠. 상간녀에게 그 돈을 돌려받는 건 이제 그 집안 일이니 신경 끄려고요. 이혼하고 나서 저는 오히려 결혼 생활할 때보다 마음이 안정되고 제 일도 편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전 시댁으로 인한 상처도 점점 잊히겠죠? 제 사연을 들어주시는 분들은 이런 배신을 당한 경험이 있으실까요? 혹시 이혼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은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사는 중이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언젠가는 그렇게 말할 날이 오길 기다리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사연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